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무기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국장은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2일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이미 러시아에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김정은은 북한을 러시아 외 다른 나라들을 위한 무기 제작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식량이나 연료뿐 아니라 러시아의 발전된 무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달 만에 북한이 성공적으로 정찰 위성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기술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또 북한이 무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날 빅터 차시에스아이 한국석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김정은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결렬에 이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김 총비서에게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경제적 지원과 군사 기술 등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러 관계가 심화되는 걸 원치 않는 중국에서 이를 경계해 최근 북한의 고위 관리를 보내는 등 중국 역시 북한과 관계 심화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 아래 이란의 비확산을 성공시켰지만 현재 상황에선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관광객에게만 부분적으로 관광 입국을 허용한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관광객에게도 북중 국경을 곧 개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올해 6번째 러시아 단체 관광객이 북한에 입국했지만 중국 쪽 국경은 아직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들은 오매불망 북한의 외국인 관광 입국 허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이 중국 쪽 관광을 늦추는 배경에는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우려가 녹아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화를 찾고 있지만 조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K-팝이나 드라마 등 많은 남한 미디어가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 관광객을 허용한다면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는 북한 정권에서 원하지 않는 외국 정보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권은 그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광 전문업체인 영파이오니아 투어는 3일 북한이 이번 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경 도시를 개방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북중 접경 도시만 허용하고 러시아인이 아닌 여행객에게는 여전히 평양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파이오니아 투어의 관리자인 로안 비어드는 현재 신의주 재개방에 관한 중국과 북한 당국 간의 회담은 단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관광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NK뉴스에 밝혔습니다. 즉 이르면 5월 말 북한이 신의주 지역을 먼저 개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중 접경 지역에 한해 모든 관광객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겁니다. 북한 신의주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연간 약 30만 명의 방문객을 받았고 이 중 대다수가 하루 또는 이틀씩 여행하는 단기 여행지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의 관광 빗장을 열 준비를 하는 북한이 대외선 전용 매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홍보의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외선 전용 월간지 금수강사는 북한에는 냉면과 녹두지짐, 숭어탕과 더불어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도 있다며 평양 비빔밥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꼭 랑랑박물관 민족식당에 들려 요리사들의 성의가 깃든 평양 비빔밥을 직접 맛보라고 방문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텐가론 선임 국장은 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이 이토록 외국인 관광 유치에 힘쓰는 이유는 외화벌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텐가론 국장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관광은 북한 정권이 외부의 다른 국가로부터 계속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텐가론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관광 사업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텐가론 국장은 북한과 같이 관광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에서는 한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은 대부분 단체로 방문해야 하며 북한에 입국하는 관광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허용하는 관광객 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 블링컨 북한
러시아에 무기 직접 공급,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 공급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중국, 북한, 이란의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무기를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을 대거 넘겨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미사일, 군수품을 직접 공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직접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매우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제재,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받는 대대적인 압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군수품, 미사일, 장갑차 등을 생산했다며 이는 공작기계, 초소형 전자기기, 광학 부품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것들은 이중용도 품목이지만 우리는 이들 중 많은 품목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전쟁을 영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유럽 전역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자신들에 대항해 방위산업을 활용할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회사판 공실 주임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기를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관여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작년 말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며 두 사람은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파악해보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중은 군대 간 소통을 복원했으며 펜타닐 마약 퇴치에 협력하고 있고 조만간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이 기대하는 반응이나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자와 금융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북한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의 어떤 직접적인 행동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면 블링컨 장관의 대북 협조 발언은 중국의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은 부차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압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와 전례 없는 적대적 발언이 나왔지만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의 무기 판매로 든든한 돈줄을 확보했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한반도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외신들이 전망했다. 이런 전망치는 핵 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다수는 북한 노동력의 약 절반이 어느 정도는 군수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북한산 무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게 이 부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위성사진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 교역이 꾸준히 지속하면서 북한이 2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개를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다가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도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3,000에서 4,000달러, 약 400만에서 535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미사일 포탄 등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한국은행이 북한의 경제 규모를 약 245억 달러, 약 32조 8천억 원로 추산한 것에 비추면 엄청난 금액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교역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경제의 활력을 얻고 있어 북한 정권의 호전적인 발언은 그저 공갈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북한 경제가 차츰 살아나면서 북한이 향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더 극단적인 수단으로 도박을 해야 하는 압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블룸버그의 김정은 핵무기 사용이나 전쟁이 그의 정권의 종식을 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는 집단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절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도 칼럼에서 북한 전쟁 준비설보다 더 그럴듯한 설명은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은의 위협은 그의 진짜 최우선 목적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서방과 북한 인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교란 작전이라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김정은이 한미를 상대로 긴장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경제력을 인민보다 무기산업에 투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WP에 설명했다. 타운 연구원은 북한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전쟁을 돕기 위해 대량의 탄약과 미사일을 보낼 때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북한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제는 러시아와 제휴한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로긴 칼럼니스트는 분명한 것은 러시아, 북한이란 등이 모두 협력해 향후 수년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대북제재 한도를 넘는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백악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정제유 공급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국가는 공급량을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152만 배럴로 대북제재 한도의 3배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 기간 약 32만 배럴만 북한에 공급했다고 신고했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무기 공급으로 러시아가 무기 기술 등 안보협력 외에 정제유 등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면서 대북제재 위반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산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